네, 예, 이원우 영입니다.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인터? 네,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얘기는 늘 그 신데렐라 스토리들이죠. 구글 같은 회사, 뭐 최근에는 웨이즈라든지 큰 회사에 팔린 회사들도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 아니면 직원이 아주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른 밸류를 크리에이트해가지고 팔린 회사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어딜 가도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항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그 뒤에는 수많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성공적인 얘기들, 뭐 그만큼 큰 성공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이나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상당히 성공적인 스토리들이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바탕으로 제가 거기서 회사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쭉 봐왔던 얘기들, 그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얘기들인데요. 신데렐라 스토리들에 비하면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3명에서,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3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나올 때 160명이 돼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은 아시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저 혼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고요. 이 통신관계된 일하는 회사인데, 통신 사업자들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스 비즈니스 모델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고, 이 솔루션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나라의 통신업체들한테 이미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북미라든지 남미, 중국에도 들어가 있고 유럽에도 꽤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비교적 그래도 솔루션을 여러 군데 깔은 그런 회사입니다. 레더링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인데요. 그 창업 관계된 잡지, 창업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여러 가지 관계된 잡지인데, 거기에 한해는 글로벌 100에도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결과인데, 그 위에도 회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마케팅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판 적도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창업자분은, 저는 사실 창업자가 아니고요. 저는 상당히 초기에 조인했지만 창업자분은 제가 미국에 원래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신데 스탠포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좀 재밌는 분인 게 학교에 계신데 학교 관계된 일보다 사업 관계된 일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했던 거는 젊으셔서부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전화선에다 데이터 보내는 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그 시절 옛날에는 전화선에다가 1메가를 보낸다고 그랬더니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만드신 분인데, 결국은 DSL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2000년대, 90년대 말에 한국에서도 많이 깔렸었고, 한국에서는 너무 초기에 깔리는 바람에, 너무 빠른 이른 타이밍에 너무 높은 속도로 깔리는 바람에 기술이 상당히 안 좋게 모든 사람들 받아들여지고, 한국의 특수성으로 또 광을 바로 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광을 다 깔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실패한 기술입니다. 한국 외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기술이고, 지금도 100mbps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 브로드밴드의 70%가 지금 현재 DSL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대부분의 ADSL이라고 하는 좀 낮은 속도, 1mbps에서 한 10메가 정도 되는 좀 낮은 속도지만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 분이시고요. 이분이 상당히 사실은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재밌게 들으시라고 좀 넣어봤습니다. 말코니상이라는 걸 받으신 분인데, 텔레콤 쪽에서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그리고 2004년에는 이런 상들을 받았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2010년에 그 상을 받으셨는데, 상을 받은 이유는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세계 브로드밴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깔린 통계를 보니까 70%가 이분이 옛날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던 전화선에다 데이터 보내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됐더라. 물론 이분이 다 한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크레딧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상을 한번 받으셨는데 그때는 그 옆에 이분은 이제 텔레콤 관계된 쪽으로 상을 받으셨고 텔레콤 혁신에 관계돼서 다른 분 상 받았던 분은 또 잘하시는 분 컨슈머 쪽에서는 또 스티브 잡스가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기뻐했지만 역시 그렇다고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상도 있었는데 예,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건 기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회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계돼서 일단 간단하게만 저희 했던 그 DSL에 관계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선 위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화선이라는 건 너무 오래된 깔린 지 너무 오래되고 그 선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전화선들끼리 서로 신호가 서로 커플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한 20, 30년 생각하시면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내도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옆집 데이터하고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니까 서로 간섭을 하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내 선 자체는 20메가까지 보낼 수 있는 선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5메가밖에 못 보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2000년 근처에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불안정했던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은 집안에서 또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키면은 가전 기기들을 키시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시그널보다는 전자IP가 나오는데 그게 또 이게 전화선에 커플링이 됩니다. 전화선이 좀 안테나 같은 거여가지고 그 신호들이 다 들어와서 또 데이터를 또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기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오래된 이 50년도 넘은 전화선을 가지고 그 위에다 데이터를 보내려니까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 여기서는 제가 선을 두 개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통 이렇게 땅 속에 지나가는 케이블들은 전화선이 저렇게 수천 개 이상의 한 케이블 안에 저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일은 원래 학교에서 그냥 연구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복잡하게 뭘 수학적으로 풀어봤는데 그럼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밖에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뒷얘기는 이제 뒤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보여드린 그 DSL이라는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깔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주로 저희는 커스터머들이 불행히도 통신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 기술을 통신사업자가 그 기계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데요. 3명일 때부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횟수로 이렇게 10년입니다.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동안 제가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한 3명부터 시작해서 한 160명까지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은 이 정도 이런 컵으로 10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를 마치고 원래 어떤 제가 공부했던 거랑 상당히 관련 있는 회사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간 이유는 단지 제가 원래 연구했던 거랑 같다는 이유로 이걸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 회사를 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 270명 되는 회사였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6개월 있으면 3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01년쯤인데 상당히 참 많이 하던 그 버블의 마지막 시기죠. 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불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막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회사를 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2주 있으니까 감원을 시작한답니다. 6개월 후에 상장한다는 회사가. 감원을 하는데 감원을 한 30명 하더니 제가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여기서 2년 다니는 동안 5번 정도 감원이 있고 잘 뭐 아시겠지만 감원에 있으면 늘 사람들이 일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감원과 상관없이 직접 떠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한 70명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들었던 생각이 이 회사가 감원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제대로 매니지를 못하니까 감원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도 물론 있는데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간 낭비구나.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도 4시에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요. 5시까지 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긴 주말 있지 않습니까? 휴일이 껴서 긴 주말인데 사람들이 한 3시면 다 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상하니까 3시에 어떻게 집을 가나 싶어가지고 4시, 5시까지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왜 집에 안 가냐고 가라고 그래요.
거기를 다니면서 사실은 운동은 참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잘릴까 하는 물론 걱정도 있었지만은 근데 한 1년 정도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스타트업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도 못 해봤고 뭐 어디 가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살던 사람인데 사실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니면서 내가 실패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실패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는 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더 막 부서지더라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를 찾던 중에 하필이면 운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계속 일을 한동안 해서 제가 사실 계속 일해야 되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적인 좀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 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학교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때 회사가 3명일 때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되게 작은 회사로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때 제가 지금 돌아갔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벌써 몇 년간 연구를 했던 거고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섭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인 답을 찾아놓고 이걸 돌려서 이렇게 깔면은 15Mbps가 20Mbps가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가서 해보자. 가서 이제 할 때를 찾아서 파트너를 찾아서 그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은 대부분 되게 복잡한 솔루션이지만은 일단 갖다 깔면은 퍼포먼스가 충분히 좋아질 거라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솔루션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동네에 SBC라고 당시에는 AT&T가 아니라 SBC라는 회사였는데 AT&T가 여러 개로 쪼개서 다시 합쳐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구소면서 연구소라기보다는 정말 그거를 개발하고 그걸 디플로이하는 걸 매니지하는 운영팀이 있어가지고 운영팀에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걸 까는 것을 해보자 이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일단 커스텀 엔게이지먼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를 차리자마자부터 AT&T가 어떻게든 일해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3명의 회사이지 않습니까? 일하기 힘들죠. 말 받아주는 게 다행이고 다행히 그 파운더분이 아무래도 조금 좀 다른 배경이 있는 특이한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간단하게 일을 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명인 회사에서 1년 반 동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1년 반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우리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뭐 수식을 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떠들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건 어디 가서 해봐야겠는데 간단하게라도 뭘 해봐야겠는데 간단하게 뭘 해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이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기뻤죠. 1년 반이 돼가지고 다행히 파트너십 같은 그런 파트너십이면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도 개발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번 돈인데 지금도 이거는 거의 사진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1년 반이 걸려서 그렇게 했는데 1년 반이 걸려서 그렇게 한 건 좋은데 이 학교에서 저희가 아무리 뭐 고민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도 막상 가보니까 역시 커스터머하고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좀 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생각한 건 다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가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그런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였고 물론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훨씬 쉬운 문제지만은 간단한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걸 고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너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막 오메가를 높여준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배우라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못하고 손도 못 대고 가서 뭐 실무자한테 무지 욕먹고 막 무지 욕먹고 사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 1년 반이 걸려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 1년 조금 안 돼가지고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너네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어서 일단 경고를 주는 건데 경고를 주고 우리는 이제 금방 너네 날릴 수 있고 날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모가 상당히 작을 텐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이렇게
뭐 나름 상당히 열심히 미친 듯이 일을 한 건데 결과는 그런 편지 하나 받고 다 같이 망연자실하고 월급 깎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박살이 났고 저희가 어떻게든 그때 규모가 작아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때 되게 좋았던 거는 첫 번째 이런 복잡한 걸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갖다 팔 수도 없고 갖다 깔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사실 당연한 건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식하고 모자라가지고 그런 잘못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를 가볍게 다 2년 반에 걸쳐서 깬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제일 좋았고 다른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게 많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달았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계약을 맺는 것까지는 감원 이설로 거기까지 갔고요. 감원 이설로 가고 나서 네트워크를 보게 되니까 운이 좋은 거죠. 이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회였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막 편지 받으면서 박살이 나고 있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수백만 라인에서 온갖 기계적인 데이터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 같은 건데 다만 빅데이터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다더라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상관없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온갖 이런저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알던 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한 8년 정도 전인데 8, 9년 전인데 그때 요즘 사람들이 빅데이터라고 많이 떠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시작했습니다. 기계 데이터를 분석을 시작했고 데이터를 다 모은 것 자체가 그걸 모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고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자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통신업자한테 말해줄 수 있게 됐고 어떨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간단하게 고쳐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세이브하는 경우도 생기고 물론 그 돈을 저희한테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승진하셨죠. 어쨌든 그런 온갖 운이 좋은 부분들이 사실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냥 보고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옵티마이즈를 최적화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좋게 하자 뭐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가 되는 바람에 이런 사실 요즘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문제를 푼 거죠. 당시 아직 사람들이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시절에 상당히 좋은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심플한 문제였고 답도 하이레벨에서 상당히 심플한 것이었고 이렇게 심플한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만드는 건 좋지만 대신 이 어려운 세상에 또 대충 만들어 놓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누가 뺏기든지 뭐 또 돈을 안 주든지 공간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했던 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심플한 문제와 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또 제가 돌아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또 한 가지는 저희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을 정의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쟁력은 첫 번째는 특허, 뭐 요즘 특허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은 특허라는 게 딱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가 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특허에 관계된 사업을 할 때는 이럴 때는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 전략을 초기부터 되게 열심히 세우고 회사의 사람은 그렇게 없지만은 회사에서 쓰는 돈의 반 이상은 특허에다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특허 파일링하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특허를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넘어갈 때 10개 이상을 파일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몇 개는 정말 중요한 특허고요. 몇 개는 저희의 그냥 사업을 방어하기 위한 특허고 몇 개는 이쪽은 우리가 특허가 없으니까 이쪽에 아주 간단한 거라도 뭐라도 써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언젠가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쓴 특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를 그 당시에 초기에 사실 뭘 만들 건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절에 특허에다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보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물론 독약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가 살아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력은 저희가 또 이렇게 워낙 가서 그 통신업자들하고 일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또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희가 남들 안 보는 데이터도 보고
남들 안 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조그만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은 안 들어가고 특허거리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근데 이거는 프로덕에 넣으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 두 개씩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쌓이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되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은 누구나 훔쳐갈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랑 똑같은 건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게 경쟁력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자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파는 거에 가장 큰 경쟁자가 사실은 통신업자 그들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AT&T한테 이거를 팔아서 깔았으면은 또 버라이전에 가서 팔라 그러면 버라이전 안에 이걸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버라이전 내부 팀에서는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거다.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통신업자들 중에 이걸 또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나가서 그걸 다른 통신업자한테 또 팔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자기네 이미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자기네 로컬한 상황에 맞춰서 솔루션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못 갑니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초기에 이제 하나 하고 이랬지만은 초기에 2개 이상의 회사와 어떻게든 일하려고 점점 이걸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당히 모듈라하게 가고, 그 다음에 API가 위쪽하고 노스바운드하고 사우스바운드 API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다른 시스템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제너럴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가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다 그 모양 안에 들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절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사실 인력팀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데 실력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게 그런 분들과 그런 환경의 커스터머들과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거 몇 가지를 가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 사업하는 데 들어올 수 없는, 몇 년 동안은 또 쫓아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좀 저로서는 상당히 암울한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약간 좋아진 시기가 이제 한 3, 4, 5년 근처인데요. 3, 4, 5년 근처에서는 일단은 프로덕트 자체는 아직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거를 확 갖다 깔고 이게 다 됩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누군가 돈을 내겠다 그러면 깔 수는 있고, 깔면 어쨌든 퍼포먼스는 나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게 속도가 좋아지고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는 걸 보여줄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에 관계돼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거는 보여줘가지고, 여기 아주 간단한 그래프인데, 한 네트워크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빨간 부분이 브로드밴드 DSL 유저들 중에, 그러니까 사용자 중에 9% 정도가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쓰다 보면 자꾸 끊긴다든지 유저가 아주 컴플레인을 되게 심하게 하는 라인들인데 상당히 높죠. 9%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경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만 깔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나면은 다른 일 특별하지 않고 그거를 한 4%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 정도에서 달성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저희한테는 획기적인 일이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결과를 보냈다는 게 저희한테는 입타임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한테 제가 돌아보면 가장 저희한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입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터머도 하나 둘 생기고 저희가 그 잘못됐던 것들 많이 고치고 말이 되는 마켓에 말이 되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약간 사실 자만하기 참 좋은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확 뽑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될 거니까 뭐 이런저런 것도 안 하던 것도 많이 하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사업 커스터머 자체가 통신업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르거든요. 내일 산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산다고 했던 사람이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회사를 키운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게 참 모험적인 상황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도 아직 때가 아니다. 저희로서는 아직도 저희한테 맞는 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버텨야 된다. 무조건 버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그래서 제가 체력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체력이라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회사가 살아남는 거는 돈이 떨어지면 회사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정 부분은 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도 상당히 짜게 운영하고, 사람이 사실 몇십 명이 필요한데도 뽑지 않고, 말씀드리려니까 그때도 암울했네요. 그때까지 상당히 암울했지만 어쨌든 체력을 비축해서 버티는
버티는 부분이었고 그게 사실 나중에 회사가 또 그 다음 단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저희가 그때 한 30명 근처에서 참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건 물론 다른 데서 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에 관계돼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하나씩 고치지 않습니까? 디버깅하고 맨날 고치고 잘못된 거 막 욕먹어가면서 또 같이 쳐다보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스트럭처가 있지 않았는데 스트럭처도 만들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걸 여러 번 했거든요. 초기에 워낙 저희가 그쪽 인력이 저희가 잘 못하면서 저희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이 짓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30명인 상황에서도 우리 커스터머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뭐 보신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때만큼 끈기가 중요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타트업 벤처라는 회사가 보통 사람들 다른 일 하는 것과 가장 구별되는 소양은 저는 늘 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수령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약간 좀 우울증 걸린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스타트업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누구나 다 직원이면 좀 더 힘들죠. 그래서 돈도 못 벌 건데 내가 왜 밤을 새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늘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힘든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즐거운 부분, 내가 정말 즐긴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끈기를 이만큼 요하는 데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까 뭐 실패를 해도 또 그 다음번에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늘 배우는 게 있으니까 배우는 거에서 일단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또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부분도 또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는 거고 어쨌든 요 타이밍에는 특히 끈기를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 회사가 요 정도 규모일 때 제 기억에는 끈기가 가장 중요했던 때고 사람들이 가장 이게 어느 날 기분이 좋고 어느 날 기분이 안 좋고 우리 상장할 것 같다 우리 망할 것 같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끈기에 관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거는 저희 그 파운더분이 끈기가 엄청난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전화선에다가 무슨 1메가bps를 보내요 미쳤다고 그러던 그 80년대 초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평생 그걸 하신 분이라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끈기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배웠는데 좀 안 좋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으세요. 항상 이 모든 거는 양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참 공감이 가는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 규모일 때, 조금 더 작은 규모일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중요했던 소양들이고, 이건 이제 회사가 좀 더 커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조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떻게든 체력으로 버티다 보면은, 운이 좋다 보면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오니까, 때가 와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 타임에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같은 기술을 여러 군데 깔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그 기술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팔아대는 거, 세계를 돌면서 이 나라를 돌면서 그걸 깔아대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때였고 이때는 그래도 상당히 장밋빛이었죠. 왜냐면 안 깐 데가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팔기 쉬워 보이는 데부터 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살 것 같은 사람이 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제일 살 것 같은 사람부터 하면 되니까 노력이 제일 들을 것 같은 데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하나씩은 어떻게든 팔고 그러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하면서 계속 풀 수 있었던 타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뒤쪽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일단 마켓을 계속 넓혀가는 게 너무 중요한 때였던 것 같고 예, 마켓을 넓히고 사람을 많이 뽑다 보니까 물론 이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늘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는 이 당시에 역시 채용이 아닌가. 늘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저한테 수많은 욕을 하며 떠나는 사람들과 저한테 잘못됐다고 말해줬던 많은 커스터머분들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참 도움도 많이 되고 채용이 참 중요한 때인데요. 그거에 관계돼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부분에 일단 이 회사는 세우신 분이 통신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통신 쪽 사람들을 뽑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을 늘 뽑을 수 있었고 그런 반면에 실제로 회사 안에는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들 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고 인터뷰 한 번 하기도 너무 힘들고 인터뷰 한 번 해도 뭐 물론 안 오고 그 사람 뽑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중에 좀 든 생각은 이게 회사가 초기부터 이게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를 갈 거면은 그거에 관계돼서 회사를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그 방면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통신 회사처럼 보이는 회사를 차려놓으니까 사실 소프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저건 뭐냐 저길 전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채용에 관계돼서 이런 회사가 어느 정도 램프업을 하기 전에 회사가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생각이 나는 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세일즈하고 마케팅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세일즈 마케팅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그때 필요한 분들을 뽑았어요. 그때 회사가 이렇게 크고 그때 프라다가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분들을 뽑았는데 그분들도 사실 되게 어렵게 뽑았는데 그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결국은 나중에 다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딱 그 정도에서 그렇게 크는 것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다 막으세요. 자기가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살아온 인생하고 너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안 하시니까 회사가 이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결하시고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다 채용에 관계된 건데 생각이 나는 부분이고 또 회사가 5년을 넘어서다 보니까 또 키플레이어들은 지치죠. 똑같은 일 5년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칩니다. 그건 안 지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가서 그 지친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좀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풀어주지 못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지친 상태로 오래 일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이제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은 물론 아직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해결한 부분은 이 키플레이어들이 꼭 하던 일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승진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승진을 하든 안 하든 승진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희 팀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좀 누가 지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좀 쟤는 없어한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전에 하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하던 일을 계속하면 이건 당연히 더 지치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승진도 못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 나가면 빵꾸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니저로서도 좀 그렇고 제가 직원일 때도 좀 느꼈던 건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고도 하던 일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더 주니어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그걸 다 넘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좀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보스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일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보스도 사실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일을 미리 던져야 되는 거고 보스가 그렇게 자기 일을 던지다 보면 보스의 일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보스의 일을 점점 하다 보면 보스가 되는 거죠. 그냥 하는 일이 점점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스타트업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던 거에서 그 다음 단계를 다른 데도 빨리빨리 책임을 맡고 배울 수 있고 사람들도 사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그런 데가 많지만은 그런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넘어가면서 회사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인력이 계속 성장하면서 회사도 같이 커가고 꼭 위쪽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밑에 쪽 사람들 많이 뽑아주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좀 어느 정도 성공한 팀원들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도 이 회사에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온갖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성공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하던 일을 그만하는 것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과 그리고 보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던져주는 것 그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이 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회사에 중요한 사람으로 커가는데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회사 최근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기 직전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이 많이 둔화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됐고 이거는 물론 사람 인력수니까 인력수만 보고 회사가 다른 게 둔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마켓은 한정돼 있고 저희가 특별히 여러 마켓을 그냥 다른 나라를 쑤시고 다니면서 계속 팔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언젠가 막힐 건데 언제 막힐지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팔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저희도 이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네, 물론 이제 성장,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겪으시는 건데, 10억 매출이 있는 회사면은 10억 잘하다가 어느 날 이제 100억을 가려고 하면 참 힘들 때가 있고, 또 회사에 따라서는 10억에서 100억은 그냥 쉽게 가는 건데, 그냥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운이 좋거나 실력이 대단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건데, 100억에서 또 1000억 가는 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1000억이 됐으니까 또 1조로 가고 싶은데, 그거는 또 그건 말도 안 되게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신데렐라 얘기처럼 갑자기 그냥 1조 이상으로 확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정도 규모면 저희는 이제 몇백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몇백억 매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1000억 이상대를 가는 거에서 딱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가 하고 있던 프로덕이나 사업 모델 자체가 그 다음으로 가기에 너무 힘든 거죠.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성장의 한계인데, 이거를 사실 예상을 못한 건 아니고, 예상을 제가 한 건 전혀 아니고요. 회사에 있는 다른 유능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은 거는, 저희가 그전 프로덕은 그냥 다른 나라를 계속 가는 모델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성장 모델인데, 그거 말고 그거 원래 제 메인 프로덕 외에 다른 프로덕을 2개를 더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프로덕에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충원이 된 다음부터는 여기서 뽑은, 요 이후에 뽑은 모든 사람들은 신사업 연구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세일즈 마케팅 뭐 온갖 사람들을 뽑은 건데, 그러니까 회사에 사실 버는 돈에, 첫 프로덕 번 돈에 한 반 이상을 전부 다 다른 데 돈을 쏟아붓고 있던 거죠. 왜냐면 언젠가 틀려서 바뀔 거니까 처음 거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키우지 않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그리고 그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 잘 됐으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게 합쳐져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도 그 다른 2가지 프로덕은 충분한 레비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좀 정체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면서 이게 잘 돼야 될 테라는 생각으로 잠이 들곤 합니다. 좋은 점은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나쁜 점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의 일처럼 매일매일 잘 되려나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끝부분에 와서는 이게 회사가 저희가 100 몇십 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하필이면 요 정도의 성장이 좀 한계가 생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서는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소소한 얘기인데, 그냥 그 소소한 얘기들이고 다 잘 아시는 이 요소들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비쳤을 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전체 그림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것이 보였는지, 그거를 그냥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